네, 이번 교환은 자고하다입니다. 자고하다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간접 인용이라고 있어요. 간접 화법, 간접 인용이라고 하죠. indirect speech라고 하는데 이 간접 인용,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하는 거예요. 이 간접 인용이 이제 있고 직접 인용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은 있는 그대로 그 소리까지도 전달하는 거예요. 보통 직접 인용은 뭐뭐라고 하다, 뭐뭐하고 하다 하고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표시해서 바로 전달하는 거고요. 간접 인용은 얘네들이 없어지고 그냥 문장 안에 녹여서 뭐뭐다고 하다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접 인용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마다 그 구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자고하다는 청유문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 자고하다를 활용해서 청유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도입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친구 만날 거예요. 친구 만나서 산책할 거예요. 여러분은 수업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약속 있어요? 뭐 밥 먹을 거예요? 운동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가벼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의 대화 봅시다.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을래요? 네, 좋아요. 우리 비빔밥 먹어요. 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다른 사람 대화를 듣고 나나 씨가 뭐라고 했어요? 밥 먹을래요? 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직접 인용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는 게 직접 인용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옆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 이제 나나 씨가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우리 비빔밥 먹어요. 네, 맞아요. 우리 비빔밥 먹어요. 라고 했어요. 민수 씨가 비빔밥 먹자고 했어요. 오늘 배울 문법은 자고 하다입니다. 네, 뭐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고 하다를 하는데요. 이렇게 자고 하다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친구가 음식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뭐 자고 했어요를 넣는데 이렇게 자고 했어요가 들어간 문장을 바로 보여주기보다는 그 앞에 이제 다른 사람의 대화, 그러니까 친구가 점심 같이 먹자고 했어요라면 그 앞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중요해요. 친구가 땡땡 같이 점심 먹어 이렇게 보여주고 요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요 문장이 된다는 거. 요런 식으로 바꿔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자고 했어요로 보여주는 것보다요. 자, 이쯤에서 제가 자고 했어요 이 간접 인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민수가 오늘 친구를 만나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간접 인용이라면 요게 땡땡 땡땡 넣고 민수가 오늘 친구 만나요 라고 했어요. 이게 또는 하고 했어요. 이게 직접 인용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땡땡 넣고 요 안에 있는 말이 민수의 뭐 발음이나 억양 그대로 보통 흉내 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유치원생들한테 뭐 할 때 강아지는 멍멍라고 했어요. 멍멍 하고 했어요. 뭐 소리 냈어요. 뭐 이렇게 말하죠. 뭐 닭은 꼬끼요 뭐 하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소리를 옮겨와서 말하기도 하죠. 이게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있는 그대로. 간접 인용은 이런 표시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형태가 변화돼요. 이렇게 바뀝니다. 다고 했어요. 이런 게 붙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오늘 친구를 만나요는 평서문이에요. 그럴 때는 는다고 했어요. 자, 요 부분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여러분 평서문 같은 경우에 이제 참고용으로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평서문은 이제 간접 인용은 동사일 경우에는 는 아니면 니은, 형용사는 다고 하다, 명사는 이라고 하다요. 그래서 여기 옆에 평서문 예문을 보면 민수가 오늘 친구 만나요 하면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이런 게 붙죠. 의문문은 느냐고 하다, 으냐고 하다, 야고 하다인데 보통 느냐고 하다 요런 것들도 빼고 구어에서는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자, 뭐해? 라고 하면
뭐 하느냐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간접 인용이에요. 자, 그 다음 명령문은 빨리 가 하면 민수가 빨리 가라고 했어요. 라고 하다가 붙는 게 이제 간접 인용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청료문 같은 경우에는 가자 하면 자고 했어요. 이게 이제 간접 인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배울 문법이 이제 청유문이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아마 그 전에 평서문 등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배운 거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복습할 겸 보여주고 그것처럼 오늘도 이 청유문은 어떤 식으로 간접 인용 변화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문법을 가르칠 때는 앞에 어떤 유사 문법이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사 문법과의 연관성을 미리 보여주고 시작하는 게 좋고요. 특히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 인용이 사용될 실제 상황들을 노출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전에 배운 이제 평서문 같은 이런 유형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청유문일 때는 어떻게 바꿀까요?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문이 이제 구현되잖아요. 한국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되죠? 뭐뭐 하자 이것도 청유문이고 뭐뭐 합시다 이것도 청유문이고요. 그냥 이게 아니라 같이 어요 이것도 청유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뭐 을래요? 이것도 청유문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기본적인 청유문들이 있어요. 학습자들이 이제 초급 단계부터 배우는 요런 청유문들을 미리 먼저 보여주고 요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이제 요런 형태 이게 사실 학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게 형태는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의미가 청유문이잖아요. 용법이. 그래서 요런 형태는 나중에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초반에 아까 그 문법을 노출시키는 단계에서 요런 문장이 나왔어요. 밥 먹을래요가 나왔어요. 밥 먹을래요? 그리고 우리 비빔밥 먹어요. 이것도 청유문이고 이것도 청유문인데 을래요를 처음부터 보여주면 학생들이 의문문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고하다를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 이런 문장 주고 바꿔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조합하는 거 동사 뒤에만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합 가르친 다음에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붙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간접 인용은 무엇보다 이거죠. 실제 대화에서 유진이 말한 거를 어떤 식으로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가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레오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그 기본적인 거 같이 뭐뭐 아워요 뭐뭐 읍시다 자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을레어는 뒷부분에 보여주는 게 좋아요. 연습 문제를.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 하지만 이런 연습 문제 형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말하기 연습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이제 활동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발표하는 활동한다, 약속하고 발표하는 활동한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환을 우리 작성하는 그런 스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초보 교사들이고 예비 교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법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지 해당 문법에 대한 어떤 방법,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교환 작성 수업의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너무 복잡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요거는 요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고 참관하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조금씩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나중에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르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다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지레 겁먹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소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이런 생각은 절대 됩니다. 현장에 가서 가르치면서 또 배우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도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중심으로 이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